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교회 200곳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설 명절이 다가올수록 가족을 더욱 애타게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매일 1인 시위를 이어가는 이단 신천지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봤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돼 있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교회의 사역을 취재했습니다. 한국세계유학생선교협의회가 국내 유학 중인 에티오피아 출신 학생의 최근 갑작스러운 죽음에 애도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성결교단들의 연합체인 한국성결교회 연합회가 신년 첫 부흥 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3년째에 접어들면서 미자립교회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 현장을 돕기 위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계속적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최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월 목회협력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현장 목회를 발빠르게 지원해온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설명절을 앞두고 미자립교회 지원에 나섰습니다. 백석총회는 교단 산하 미자립교회 200곳에 후원금 1억 1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김진범 부총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목회가 힘들더라도 더욱 소망을 갖고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격려했습니다. 금년에도 이제 1차니까 2차, 3차 해서 많은 어려운 교회들을 이 코로나 전국을 잘 뚫고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발전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지원은 교단 차원에서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장종현 총회장이 5천만 원을 후원해 이뤄졌습니다. 지원받은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은 목회에 큰 힘이 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때에 맞게 정말 부족한 부분들을 이런 손길로 채워주시는 그런 선물 같은 것들로 저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가지들로 이제 새해 시작하고서 또 들어갈 어떤 그런 재정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의 또 부족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채워주신 것 같고 이번에 그 총회에서 이렇게 그 귀한 것들로 섬겨주셔서 이 섬김의 모습들이 내가 받는 곳에 만족하지 말고 내가 이 모든 환경들이 뛰어넘어져서 다시 그럼 나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백석총회는 연내 추가로 기금을 마련해 미자립교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2차, 3차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은 섬김들이 목회 현장 속에서 조금이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지원해왔지만 교단 전반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교단 전체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즐거운 설 명절을 앞두고 매일을 애타는 마음으로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천지 피해자 가족들입니다. 흩어진 가족이 모이는 날이 다가오지만 이단 신천지는 가정을 해체시키며 오늘도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자녀가 집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피해자 가족을 만나봤습니다. 조유연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아내를 떠나보낸 주현 씨는 마음을 추스를 새도 없이 딸 B 씨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고 나오는 A 씨에게 접근한 신천지 때문입니다. 주 씨는 딸 A 씨가 수능을 한 번 더 보겠다고 하자 과외비 600만 원을 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딸의 성적은 더 떨어졌고 과외가 아닌 신천지에 빠져 교육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사실을 가족이 알게 되자 집을 나왔습니다. A 씨가 가출한 지 4년, 주 씨는 신천지로부터의 피해 사실을 계속해서 시위를 통해 알리면 언젠가 딸이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지난달부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주 씨는 걱정되는 마음에 딸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거나 모르는 아저씨처럼 대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제는 서먹해져 버린 딸을 주 씨는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떠나고 나서 많이 의지했었어요. 그런데 얘가 나갔을 때 참 너무 힘들었죠. 옛날의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해서 가족으로서 따뜻하게 살고 싶고, 물론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은
딸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은영 씨도 신천지에 빠져 5개월 전 집을 나간 딸 B 씨를 찾기 위해 3개월째 청와대 앞마당에서 매일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약 5년 전 처음 신천지에 빠진 B 씨는 어디서 지내는지만 알려달라는 김 씨의 하소연에도 연락을 차단하기 일쑤였고 어쩌다 만나도 1인 시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김 씨는 B 씨가 가출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딸 걱정에 매일 밤 가위에 눌리는 등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에는 딸이 돌아와 예전처럼 화목한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김 씨는 더 힘을 내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들은 다 가족들하고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고 지내는데 저희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런 관계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 신천지는 정말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돼요. 저희만 피해자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피해분들이 많더라고요. 영등포 이단 상담소장 박향미 목사는 신천지는 여전히 폐쇄적이고 은밀하게 포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가적 차원의 제지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자체들은 피해가 얼마나 양상이 되고 간섭을 해서 감사를 한다든지 또는 그런 실태를 파악해서 좀 불법 요소가 있으면은 이렇게 경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을 좀 들여보낼 수 있는 그런 경로들을 마련해 줘야지 오죽하면 맨날 가출하면 이분들이 맨날 청와대에 가서 이렇게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에 따르면 신천지 피해자 가족들은 오는 설 연휴에 경기도 가평군 이만희 교주 별장 앞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사기를 일삼는 반사회적 단체 신천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작은 교회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을 닫거나 사역이 축소된 교회들도 상당합니다. 이런 작은 교회를 돕기 위해 넉넉지 않은 재정 상황이지만 비용을 절약해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도와온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재정 후원으로 시작한 교회의 섬김 사역은 목회자들을 위한 복음 세미나로 확장됐다고 합니다. 열띤 사역 현장을 김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강한 목회, 한국교회 부흥을 꿈꾸는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군포 성산교회가 마련한 바울복음 세미나 현장입니다. 바울복음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와 신앙생활에 관해 쓴 신약 성경 서신서를 말합니다. 이번에 5차까지 열린 바울복음 세미나는 복음의 이치를 목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입니다. 세미나엔 교통비와 선물 증정, 특별 장학금 지원 혜택도 마련돼 있어 작은 교회 목회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사역을 시작한 건 지난해 6월부터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 재정적인 여유가 없었지만 사정이 더 힘든 교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어렵지만은 이 동네에 어려운 교회들이 많겠다. 지역에 20개의 교회를 100만 원씩 해서 이제 도왔어요. 목사님들을 만나서 또 이야기하던 중에 우리가 빵만 주는 것보다 돈만 주는 것보다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음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줬으면 좋겠다. 군포 성산교회는 아파트 상가 2, 3층에 위치한 중형교회로 한 사람을 성경의 사람으로 세우는 비전에 집중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복음 세미나 역시 건강한 신앙인으로의 회복을 돕는 사역입니다. 지금까지 세미나를 거쳐간 목회자는 모두 240여 명. 이들의 목회 현장에선 여러 간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적 성장이 아닌 희생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로 목회 방향을 바꿨단 후기부터 포기하고 싶었던 목회를 놓지 않게 됐단 이야기까지 다양합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70명의 목회자들 역시 하나님과 멀어진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고 영혼 구원을 위한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돌아가서 정말 더 주님 바라보고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일할 수 있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김자현 담임 목사는 상가교회의 성도가 늘어나다 보니 한때 예배당 건축을 간절히 원했던 적도 있었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으면서 생각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내 교회 크게 짓고 막 이렇게 교육관 멋지게 짓고 이런 걸 전에는 자랑할 때가 있었는데 옆에 어려운 교회들과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가시는 이게 성경에서 말한 그 바울 사도의 교회 정신이구나.
군포 성산교회는 오는 2월과 3월 교회를 통해 사전 등록한 목회자를 대상으로 전남 한평과 대구에서도 각각 복음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한국세계유학생선교협의회가 최근 갑작스럽게 사망한 에티오피아 출신 박사 유학생을 추모했습니다. 협의회에 따르면 고인은 서울 모처대학에서 4개월째 유학 중인 에티오피아 국가 장학생으로 지난 19일 용산구 한강대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고향에는 아내와 아이 2명의 가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협의회 대표 문성주 목사는 고인의 죽음에 누군가는 관심을 갖고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서울 관악구 글로벌 비전센터에 추모관을 마련하고 장례 비용 마련을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 부흥사회가 신년을 맞아 첫 부흥성회를 열고 성령 충만과 영적 부흥을 구하며 예배했습니다. 힘을 내라 넉넉히 이길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성회에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3개 교단의 부흥사가 강사로 나서 전도와 사중 복음 등에 대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부흥사회 제2차 축복성회는 내달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두란노 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백석예술대학교가 서울타워에 대학을 알리기 위한 홍보관을 개관했습니다. 백석예술대 홍보관은 서울타워 플라자 1층에 마련됐으며 향후 2년간 무인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내부에는 학교명과 슬로건, 위치, 전공 등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구조물이 설치됐습니다. 구조물 제작에는 지난해 11월부터 디자인 미술학부 교수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석예대 윤미란 총장은 우리나라의 대표 관광지이자 서울의 상징인 서울타워에 홍보관이 생겨 자랑스럽고 뿌듯하다며 많은 사람들이 백석예대의 이름과 가치를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25일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8,571명 늘어 누적 74만 9,97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8,000명을 넘은 것은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처음입니다.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이 우세화하면서 전문가들은 이번 주 내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방역당국은 확진자 폭증에 대비해 재택치료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향후 상황을 봐서 1일 모니터링 횟수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26일부터 현재 10일간의 관리 기간을 7일간으로 단축하고 백신 접종 미완료자는 7일간 건강관리 후 3일간의 자율격리를 실시합니다. 자율격리는 강제는 아닙니다. 아울러 현재 1일 2에서 3회 건강 모니터링도 1에서 2회 수준으로 완화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0.9% 뒷걸음질 쳤던 한국 경제가 지난해에는 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1.1%로 집계됐다고 25일 발표했습니다.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지난해 1분기 1.7% 이후 2분기 0.8%와 3분기 0.3%로 주춤한 성장세를 보이다 4분기 1.1%를 보이며 1분기와 비슷한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GDP 성장률은 4.0%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0년 6.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서울에서 15억 원이 넘는 고가 단독주택의 매매 건수가 지난해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5억 원 이상에 거래된 서울 단독주택 매매 건수는 지난해 2,774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1216 대책으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했지만 이후 고가 단독주택 매매는 늘어난 셈입니다. 이슈포커스였습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다음 달 1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2회 맞았으면
영국에 입국할 때 코로나 검사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현지 시간 24일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코로나19 여행 규제를 완화한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영국이 사업가와 여행객들에게 열린 나라임을 보여주고 싶다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We are now moving through the Omicron wave to show that this country is open for business, open for travellers. You will see changes so that people arriving no longer have to take tests if they be vaccinated. 한편 백신 미접종자는 자가격리는 없지만 입국 전 검사와 입국 후 2일 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미군의 유럽 지역 파병을 포함한 병력 증강 방침을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과 함께 금융, 경제, 수출 통제 등에 있어 구체적인 수단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군 8,500명에 대해 유럽 배치 준비 태세를 강화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엔 처음으로 확진자가 5만 명을 넘는 54,576명을 기록했고 24일에도 오후 8시 30분까지 4만 4천여 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는 한 달 사이 확진자 증가 속도가 약 196배 빨라진 겁니다. 이에 25일 일본 정부는 코로나 제한 조치인 만연방지 등 중점 조치 적용 지역을 34개로 확대하고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4인 이하 모임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현지 시간 24일 한 남성이 들이닥쳐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범인은 이날 점심께 강의실에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자신의 주변에 총기를 난사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하이델베르크 대학생인 범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이 지역 전반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아 흐린 가운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토요일, 제주를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경남, 강원 영동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강릉 9도, 대전 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8도, 부산은 1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방역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우리나라도 오미크론의 감염력엔 속수무책인데요. 국내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온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향후의 상황을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지만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지나가게 될 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